밸런스 게임을 선택했는데 밸런스 게임이요? 네. 돈을 많이 주지만 싫어하는 일 vs 돈을 적게 주지만 좋아하는 일. 적게가 어느 수준이지? 적게는 이제 200만 원으로 생각하고 많이 주는 건 이제 800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800만 원 선택했어요. 800만 원으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주말에 즐거운 일을 하려고요. 돈 쓰면서. 선생님하고 자괴감이 드는 팀? 네? 아니면 내가 에이스라서 다른 우리 모든 팀원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역할. 둘 다 그것도 다 너무 힘든데. 사실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자괴감이 들면 네. 뭔가 모든 일을 하는데 제가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차라리 바보들 사이에 내가 일을 하면 저 사람들은 바보니까 그냥 내가 해야겠다 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마지막 밸런스 게임으로 A부터 Z까지 다 터치하는 사수 vs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박문평 사수. 제가 사실 둘 다 겪어보긴 했는데 첫 번째는 미치는 매력이 있고 두 번째는 돌아버리는 매력이 있었는데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컨펌 보고 드리고 컨펌 받고 그냥 계속 가는 쪽이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직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뷰티 2본부에서 이제 어뮤즈 브랜드에 소속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신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제 뷰티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지금도 이제 뷰티의 신사업 쪽에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발굴을 해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여기 공학번 산업디자인과를 졸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뷰티 패키지 디자인이에요. 그거다가 이제 상품 기획이나 DM 쪽으로 점차 성장을 한 케이스고요. 이전에는 이제 클리오라는 곳에서 이제 구달이라는 기초 브랜드 했었었고 이제 유니레프 쪽에서 일을 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이제 어뮤즈 브랜드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디자인과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사업 개발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며 디자인을 배우셨던 배경이 현재 직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을 때 좋은 점은 뭔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 때 디자이너가 필수적으로 붙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할 때 조금 디자이너가 수월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이너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걸 조금 더 밝게 이런 얘기보다는 명도를 높게 해주시고 채도를 낮춰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일정 자체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디자인을 전공을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었고 그게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산업 디자이너를 전공을 선호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리어를 발전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젝트로 추진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시장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하는 입장이고요. 시장을 봤었을 때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하면 시장에 파급력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작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었을 때 뭔가 이전에는 굉장히 큰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제 모델을 선정을 한다던가 광고를 돌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작은 투자를 통해서 뭔가 성공 케이스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은 투자를 한 다음에 성공 케이스가 있으면 그걸 발전시켜서 이제 키우는 그런 쪽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그 작은 브랜드를 가지고 왔었을 때 승인 단계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런 브랜드, 시장에서 비어있는 카테고리를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가 있는지 로드맵,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 같이 넣어서 보고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배님께서 리더를 맡고 계시니까 이제 팀 리더로서 팀원들이랑 소통하면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팀의 창의성과 성과를 동시에 끌어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궁금해요. 네. 팀의 성과와 창의력을 한꺼번에 높이기 위해서 작은 성공 경험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전체적인 굵직한 큰 목표가 있는 선에서 그 작은 목표들을 계속 들여서 작은 성공 경험들을 갖게 되면 그것들이 조금 자신감이 붙고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팀원분들한테 작은 목표치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실무를 할 때는 실무를 잘하면 됐었고, 팀장을 할 때는 작은 여유를 가져서 이제 팀원들의 업무를 같이 보면서 하는 게 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부장으로서 이제 한 사업부를 끌어갔을 때는 약간 목표를 주고 챌린지를 시키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여기 신사업 기관에서처럼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 팀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되게 그 팀원들하고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적당한 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선. 그래서 이분들이 최대한 업무를 할 수 있겠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까워서 그 목표라던가 챌린지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선까지 가까워지지는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신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주변에 물음표라고 해야 되나? 될까? 라는 의심? 그런 것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다라고, 가스라이팅은 아니고 이 방향이 맞다고 계속 확신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동기부여. 맞습니다.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동기부여를 하고 확신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선배님께서 신세계라는 되게 좋은 환경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선배님께서 가장 알차게 쓰고 계시는 신세계만의 복지들이 있다면? 복지는 역시 구매 포인트가 구매 할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신세계 계열사들의 할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W 컨셉 스토어라든가 이마트, 그리고 SI 빌리지, 이런 아울렛, 그런 것들이 할인이 다양하게 돼서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리빙 제품, 생필품, 그리고 패션 뷰티까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할인이 되는 부분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산업 디자인 전공에서 신세계 개발 리더가 되시기까지 가장 필요했던 역량 개발이나 학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게 사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커리어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핏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산업 디자이너에서 패키지 디자이너 시작했다가 이제 BM까지 가면서 이제 마케팅적인 총괄까지 가져가다 보니 다양한 부분에서 경험이 있던 것들을 신세계 그 뷰티 이본부 대표님이 좋게 보셔서 이제 사업적으로 가져가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이라면 어떤 경험이실까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일을 하는 거는 아니고 정말 뷰티 한 곳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뷰티 안에서 다양한 부분을 경험을 했던 것들이 저의 강점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패키지 디자이너도 해봐서 제가 아무래도 구매라던가 아니면 생산 프로세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BM 쪽으로 넘어가서는 그런 것들이 저의 또 강점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BM 쪽에서 좋은 제품들을 개발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언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이제 마케팅 쪽도 같이 총괄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경험을 가져갔던 것들이 이제 신사업 쪽에 리더로서 이제 체험을 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후배들이 신사업 개발이나 비즈니스 직무를 준비할 때 꼭 갖춰야 할 역량이 있을까요? 어떤 자격증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채용하는 입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직군에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를 했나라는 부분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봤을 때 이 친구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나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뷰티 업계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갑자기 커졌고, 그리고 AI나 이런 활용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되게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인간 대 인간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포함이 되는 네네. 예를 들어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건 하나의 예시지만 화장품에서 화이트닝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썼던 건데 그걸 그대로 수출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인종 이슈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대비해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K-뷰티가 해외에 인지도가 많이 쌓이다 보니 그 해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회사 입장에서는 해외 경험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해외 진출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력서를 조금 더 깊게 보는 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해외에서 교환학생을 하시고 뷰티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해외 현지 그 체험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K-뷰티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것들 현지에서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대학생 시절에 선배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외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 봉사나 아니면은 인턴, 공모전 다 좋을 것 같아요. 전 대학 다녔을 때 저는 아예 처음부터 뷰티 쪽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뷰티 패키지 공모전이나 아니면 뷰티 마케팅 공모전을 같이 활동을 했었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 항상 영상을 만드는 초창기였거든요. 근데 영상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그때 성신여대 통해가지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지금은 카카오 쪽으로 되어있는 그쪽에 그 영상 인턴으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신여대가 저한테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디자인과에 재학하시면서 포트폴리오로 쓸만한 과제물이나 작업물 준비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거 너무 옛날인데 너무 창피스러운데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이렇게 출력본하고 디지털본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일을 항상 소장을 해서 지금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15년 정도 전에 아직도 그 외장 하드에 항상 포트폴리오를 두고 있는 편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를 받을 때 노션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접속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포트폴리오를 디지털화해서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제 포트폴리오도 있잖아요. 근무를 하면서 생겨난 저의 그 히트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근무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 마케팅 포트폴리오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지금도 노션으로 정리를 해서 만약에 다른 곳에 이직을 할 때라던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항상 레퍼런스를 구비해 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그런 포트폴리오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디자인과와 현재 BM 직무 관련해서 따두면 좋을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따두면 좋을 자격증? 예를 들어 그 자격증보다는 이런 툴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도비의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는 기본적으로 다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영상 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그런 결과물들을 같이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력서를 볼 때 뭔가 자격증을 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이 툴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를 보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럼 커뮤니티에 신입사원이 들어온다면 어떤 사원을 꼽으시나요? 저는 조금
실행력하고 그 다음에 사실 실행력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아무래도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빨리 진행을 해보고 뭔가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으면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조금 더 키워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왜냐하면 K뷰티가 이렇게 커지면서 직면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같이 선배들이나 리더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신입사원을 뽑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님의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조언. 조언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제가 이력서를 받아볼 때마다 내가 이런 사람을 평가하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이력서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채용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없고 결국 한 명이나 두 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절 당했을 때의 상처를 조금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왜냐면 제가 봐도 되게 훌륭한 이력서, 만나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되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에서 제외하고 면접에서 또 보고 이런 것들이 제외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뭔가 거절을 많이 당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근데 회사라는 게 나랑 인연이 되는 곳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취업을 했었을 때 많은 거절을 당해보고 그러다 결국 인연이 되는 곳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자기가 목표하는 회사라던가 직군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하시면 결국 인연이 닿는 회사는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따뜻한 조언이에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서 너무 여러 분야의 뭔가 펼쳐서 이제 경험을 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목표하는 직군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조금 더 뾰족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합격 확률에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력서를 볼 때 되게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우리 직군에는 안 맞네 라는 이력서들을 많이 보게 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뾰족하게 경력을 쌓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